안녕하세요, 오렌지 커스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고한 저희 오렌지 커스텀 데모카 벤츠 400D 차량 이제 한 달 정도 주행을 했는데 한 1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휠 업그레이드를 하러 지금 이동을 할 건데, 이동하기 전에 그동안 이제 오렌지 커스텀에서 작업한 내역들 짧게 소개해드리고 한 달 동안 1000km 타면서 느낀 점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S400D AMG 모델입니다. 처음에 작업한 거는 유리막 코팅, 가랑비가 좀 오는데 보신 것처럼 물방울이 이런 식으로 맺힙니다. 이제 물을 흘리면은 또르르 떨어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PPF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PPF를 제가 하질 못해서 유리막 코팅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번 뿌려볼게요. 유리막 코팅을 하면은 이제 약간 로션을 바른 피부처럼 도장면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져서 이제 먼지가 좀 덜 타고 수월 마크나 이런 부분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광택을 내고 다시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는 것처럼 19인치 휠 타이어, 스포티하긴 한데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없어 보여요. 여기가 회색으로 돼 있다 보니까 휠이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20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11인치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해외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좀 누락이 생기는 바람에 한 달이라는 기간은 공백이 생겨서 울며 겨자 먹기로 20인치로 선택을 했습니다. 승차감은 20인치가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세인트 아모 서밋 필름으로 틴팅을 진행을 했고요. 전면은 30%, 나머지는 20% 농도로 해서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내가 잘 보이지 않는데 안에서 밖을 보면 시인성 굉장히 좋습니다. 이따가 타서 제가 시승기 할 때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앰비언트도 살짝 보이죠. 그리고 이게 되게 불편한데요, 전기가 들어와 있을 때 이렇게 쉽게 열리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있던가 배터리가 없으면 이걸 수동으로 개폐해야 돼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동으로 개폐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지렛대 원리로 누르면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죠. 보이시죠? 이 모서리가. 그럼 요거를 넣으시면 비 쏙 나오고 요때 잡아당기면 되고요. 수동으로 열 수 있는 키를 넣어서 열 수 있는 부분도 보여요. 요걸로도 안 열린다 그러면 키를 요걸 통해서 열어서 쓰시면 됩니다. 포인트니까 이 히든 도어가 분이 안 될 때는 당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내 튜닝한 것 중에서 또 보여드릴게, 오디오 작업이랑 부메스터 그리고 방음도 진행을 했는데요. 실내가 저는 또 화이트다 보니까 마키아토 베이지죠. 기존에 이제 밋밋했던 트위터 커버 대신에 4D 부메스터 옵션을 했죠.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튀어나옵니다.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이뻐요. 원래 밋밋했던 그런 커버인데 부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컬러가 지원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트위터랑 밑에 색깔이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천장 앰비언트 있죠. 이 색깔이랑 같이 연동이 됩니다. 요거랑 저거랑 한 세트고, 요 밑은 당연히 요 밑에 라인 한 세트로 됩니다. 여기 컴포트 가셔서 앰비언트 라이트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죠. 오션 블루, 마이애미 로즈, 말리부 선셋, 버닝 블루, 베니스 핑크, 크롬 샤인, 레드문, 정글 그린, 울트라 마린. 이게 여름에는 이게 좀 시원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울트라 마린으로 한번 주행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탔는데 너무 이쁘죠? 밖에 좀 비가 오기 때문에 소음이 좀 녹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양해해 주십시오. 시동을 걸면은 지문 인식이나 안면 인식을 통해서 제가 저장했던 마지막 값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음이랑 오디오 작업들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는 조금 더 조용할 수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비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잘 됐어요. 이거 화면도 크고 테슬라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계기판에 보면은 지금은 일반 모드인데 이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내비게이션으로 하면 여기도 좀 내비가 뜨고요. 그리고 화면상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저 앞에 HUD에도 내비게이션의 경로가 전방 몇 미터까지 직진을 해라, 우회전을 해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내 주행할 때 스탑앤고라고 그러죠. 기능이 있긴 있는데 끄고 타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진동이 조금 심한 편이라서 꺼졌다 켜졌을 때 굉장히 좀 이질감이 있어요. 뭐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끄고 타는 게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행을 한 게 1000km 조금 안 되게 한 달 동안 주행을 했는데요. 차 출고했을 때 디젤 엔진에서 나는 소음이 조용한 편이었어요. 1000km 정도 타니까 엔진에서 나는 소음이 조금 잘 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감일 수도 있는데 역시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리고 있을 때 더 좀 조용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내 주행할 때는 이제 오르막이나 내리막 이런 경사에서 특정 상태에 따라 진동이 좀 많이 생깁니다. 지금 가는 이런 평지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핸들을 돌리거나 차가 좀 기울어 있을 때 그 진동들이 생각외로 많이 좀 세지고 에어컨이 가동이 돼 있을 때 좀 세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조용해졌다고는 하지만 진동에 대한 부분은 예민하신 분은 S500 3000cc 모델이나 아니면은 4000cc 8기통 모델을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580 모델 시승을 한번 해서 그런지 디젤에서 나오는 이 소음이랑 진동이 조금 더 거슬리고 있습니다. 괜히 가솔린 모델을 타가지고 후유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좀 달리고 있을 때 뭐 지금 한 5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디젤차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주행 질감, 엔진 필링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우디나 BMW에서 나오는 6기통 디젤에 비해서 벤츠 디젤이 좀 마음에 들어요. 조용하고 정숙하고 질감이 야들야들해요. 말 안 하면은 디젤인지 모르는, 달릴 때는. 출력 같은 경우에는 뭐 벤츠 차량 가지고 밟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생각은 못 해봤고요. 가끔 2단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반응이 느린 거 좀 답답하더라고요.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조금 더 깊게 밟아서 가속을 해줘야 되는 거. 500m 전 S400, S580 승차감이 어떤 게 더 좋냐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어차피 서스펜션은 동일하고 휠의 인치수, 타이어의 두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S500이랑 580 같은 경우는 롱바디다 보니까 400D 모델보다 무게가 나갈 거예요. 무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타이어랑 휠에 대해서 승차감이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제가 타보니까 S400D가 S580 모델보다 안 좋은 길을 다니기에는 차가 좀 더 부들부들해서 편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타본 차량은 20인치의 리어 엑셀, 바퀴가 돌아가는 옵션이 있다 보니까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20인치 둘 다 255, 255 사이즈를 낍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제 차보다 훨씬 더 얇은 들어가는 거죠. 타이어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 충격이 양이 더 적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19인치의 지금 이 옵션이 승차감 자체는 더 좋은 것 같고, 리어 엑셀 기능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뒤에 사이즈를 255mm 밖에는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5를 쓴 것 같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리플 한번 달아주시고요. 국내 하여튼 수입되는 리어 엑셀이 들어간 모델들은 리어 휠 타이어 사이즈가 255의 앞뒤가 똑같이 세팅이 돼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리어 엑셀이 들어간 차량에는 400D에 넣을 수 있는 285에 3cm가 더 넓은 타이어를 리어에는 못 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10도 이상 돌아가려면 타이어가 너무 넓어지면 간섭이 있겠죠. 오늘 제가 교환하는 휠 타이어는 20인치고 순정이랑 동일한 전면 255, 리어는 285 사이즈로 해서 형편비를 최대한 좀 살려서 갈 수 있는 옵션을 좀 선택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돌아오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한 곳은 하남에 있는 인천 매니아에 왔고요. 기술자분들이 지금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전륜 같은 경우에는 255, 40, 20 사이즈를 사용하고요. 후륜 같은 경우에는 285, 35, 20 사이즈를 피넬리로 장착을 할 예정이에요. CLS도 앞바퀴는 다 흡음재가 껴서 나오거든요. 네. 있으면 확실히 진동이나 소음이 덜해요. 대박이네. 저 이거는 처음 보는데 흡음재가 들어있어서 이제 바퀴가 굴러갈 때 이 안에서 공명음이나 이런 게 생길 텐데 이런 부분을 흡수를 하게끔 세팅이 돼 있네요. 이것도 이런 세심한 게 있네요. 지금 앞바퀴인가요? 네, 이거는 앞바퀴고 뒷바퀴인데 네. 실질적으로 네. 흡음재가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를 쓰다가 네. 흡음재가 없는 일반 타이어를 끼고 나서 공명음이 올라오신다는 분이 간혹적으로 있으세요. 사람마다 예민한 감성이 좀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있는 게 소음이 운행하실 때 조금이라도 없으니까 좋죠. 리어 타이어도 이 흡음재가 들어간 모델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순정으로 출고되는 이클리스나 CLS도 앞에만 놓는데 앞에만 들어있다. 네. 뒤쪽에는 거의 이렇게 오니까 날아가고 네. 또 좋은 사실을 또 알고 가네요. 야, 이거 저희 방음할 때도 쓰는 흡음재인데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오늘 교체할 휠 타이어. 요거 바람을 왜 빼냐면 여기 보면 TPMS 공기압 센서 요거를 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기존 이제 휠 타이어에서 타이어를 또 눌러서 요거를 빼서 재장착하려고 하는 요 휠에 또 이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리프트 하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닙니다. 네, 직원분들이 정말 일사천리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네요. 요건
휠 밸런스를 맞추는 장비입니다. 타이어가 장착이 된 상태에서 돌려서 밸런스가 안 맞는 곳에 이제 납을 달아서 밸런스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뒷바퀴는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야, 엄청 번떡번떡 이쁘네요. 아, 세차를 다 해놨는데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차가 많이 더러워졌어요. 휠캡은 기존에 쓰던 거 이거 그대로 이제 사용합니다. 확실히 이게 반짝거리는 게 훨씬 더 이쁘네요. 차가 완전 다른 차 같아요, 느낌이. 국산차 중에 K7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으로 인치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타이어의 그 각도나 틀어진 게 있는지 세팅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해야 편마모나 이런 게 안 생기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인데 네, 바퀴 위치대로 앞바퀴, 뒷바퀴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캠버는 잘 나오는데 네. 요 밑에 요 토우가 안쪽으로 모아지냐 밖으로 벌어지냐 요 방향 잡아주는 건데 아, 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캠버가 눕는 만큼 토우도 같이 안으로 모아줘줘야 편마모가 안 생기는데 네. 이러면은 안쪽 편마모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아, 여기가 많이 생기겠네요, 그럼. 네, 너무 가운데로 보고 있어요. 잡아줘야 되고 앞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센터 값이 지금 0.7이잖아요. 네. 지금 1.2mm, 1.0mm씩 들어가 있어요. 아,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바깥쪽이 편마모가 생기고 네. 너무 나오면은 안쪽이 편마모가 생기거든요. 얘도 잡아주면 돼요. 1.70. 휠이 바뀌어서 이게 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원래 출고됐을 때부터 이런 건가요? 요거는 휠을 뺐다 끼는 거랑은 네. 별개로 네. 얼라이먼트는 하체 그 조절을 해서 잡아주는 거라 가지고 네. 작업이 진짜 고되입니다. 한 분이 안에 타서 계속 세팅한 다음에 핸들을 돌리면 밸런스가 기계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 출력값 정중앙을 맞추기 위해서 무한 반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거의 다 맞췄네요. 0.7, 0.7. 딱 맞네. 자, 휠이 굴러가지고 진짜 예쁘네요. 자, 휠 타이어를 교환하고 하남에서 용산까지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km 정도 주행을 해서 왔는데 휠 타이어를 교환하고 나면은 조금 타야 돼요. 타야 이 승차감이라던가 이게 자리가 잡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탔고 19인치에서 20인치로 지금 교환을 했죠. 타이어 편편비 자체가 한 5 정도씩, 5% 정도씩은 더 낮아졌어요. 첫 느낌은 19인치 비록 한국 타이어였지만 19인치가 개인적으로는 더 편해요. 훨씬까지는 아닌데 이 서스 자체가 뭐 에어서스기도 하고 S클래스고 부드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완충은 상쇄는 되는데 아무래도 19인치가 두껍다 보니까 요철이라던가 방지턱 넘을 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19인치에 적응이 된 승차감을 먼저 맛봤기 때문에 20인치를 지금 타보니까 승차감은 좀 많이 빠져요. 기존에 21인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21인치를 못하고 20인치를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21인치는 개인적으로는 시내 주행하기는 좀 많이 불편할 것 같고 20인치 지금 제가 장착한 딱 요 정도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에 따라서도 승차감이 좀 차이가 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피넬리 타이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피넬리가 미쉐린에 비해서 뭐 피제로나 PS4S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취향에 맞는 거는 미쉐린 타이어 PS4S가 조금 더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고 피넬리는 뭔가 좀 페라리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둥글둥글해서 겉에서 봤을 때 좀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이 승차감이 같은 사이즈의 같은 옵션이라고 해도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전륜 타이어에는 흡음재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생각외로 요거 바로 전에 쓰던 19인치에 비해서 타이어 소음이 조용해졌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소음은 좀 더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20인치에 같은 285를 끼다 보니까 기존보다 노면에 닿는 면적이 더 넓어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승차감이나 소음 이런 부분은 피넬리일지라도 한국 타이어 19인치가 더 좋다. 이게 일단 결론이고요. 휠 타이어를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그 점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뭐 20인치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쁩니다. 드레스업적인 요소로 한다고 그러면은 할만은 하지만 금액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별도 다른 업체를 통해서 저는 구매를 했고 타이어만 인치언 매니아에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고 인치언 매니아에서 지금 이 휠 타이어를 세트로 해서 장착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뭐 5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장착비나 얼라이먼트, 휠 밸런스 이런
기본적인 비용도 아마 들어있을 거고, 저는 뭐 제가 휠을 직접 사기도 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는 했는데, 일단은 뭐 승차감이 19인치보다는 조금 빠지지만 외관적으로 봤을 때 요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그 느낌이라서 좀 좋고요. 타이어 사이즈가 좀 많이 얇아졌기 때문에 방지턱이라던가 좀 파인 도로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고속으로 달리면 절대 안 되십니다. 20인치 정도 되면 타이어가 얇아서 이 완충작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페인킬을 한번 갔다가 휠이 한번 제대로 휜 적이 있어요. 얘도 역시나 굉장히 좀 아껴서 타야 되는 휠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부메스터에 장착한 요번에 업그레이드 다시 했습니다. 소닉 디자인으로 발라드 노래 한 곡만 듣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겐 다 잊었다. 거짓말하는 내가 참 미운 날.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그때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할 리가. 가끔은 내 생각할 때의 질 표정이 참 궁금해.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난 좀